안녕하세요. 얼마 전 역대급 파혼을 눈앞에서 직관한 40대 유부녀입니다. 저희 시댁의 망나니, 저희 시댁의 미운 오리 새끼, 어떤 수식어도 어울리는 바로 제 시누이 얘기인데요. 저희 남편이 걔는 망신 좀 당해봐야 한다고, 정신 좀 차리게 어디에다 소문 좀 내보라고 난리라,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시누이는 저희 시댁의 귀한 막둥이 딸이었습니다. 남편과 나이 차이가 무려 7살이나 났죠. 게다가 평범했던 남편에 비해 얼굴도 예쁘장하고 애교도 많고 무엇보다 공부를 무척이나 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시부모님께서 얼마나 시누이를 예뻐하셨겠어요. 남편 또한 자신보다 많이 어렸던 시누이를 많이 귀여워했다고 말했죠. 그렇게 시누이는 약대를 졸업했고 국가고시 합격 후 대형 약국에서 폐의 약사로 취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 무렵 남편과 저는 결혼을 했고 둘 다 아이를 좋아해 빨리 아이를 가지고 싶어 시댁과 합가를 했어요. 아이를 낳아도 맞벌이를 할 생각이라 시부모님께 도움을 받고 싶었거든요. 물론 생각처럼 되진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저와 남편 둘 다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왜인지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꽤 오랜 시간 시댁에서는 시부모님과 저희 부부 그리고 시누이 이렇게 5가족이 함께 살았어요. 불편한 점은 별로 없었고요. 저희 시부모님 참 좋은 분들이셨거든요. 굳이 불편했던 점을 찾자면 오냐오냐 자란 시누이가 가끔 내뱉는 버릇없는 말들과 행동 정도였죠. 어버이날 기념으로 외식을 하러 가던 날이었어요. 남편과 준비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는데 시누이가 시큰둥하게 제게 묻더군요. 새언니, 옷이 그거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후줄근해요? 아, 그래요? 나름 신경 써서 입은 건데 별로예요? 네, 엄청요. 고급 한정식 집에 가는 건데 너무 빈티나잖아요. 옷 좀 사 입어요, 언니. 중소기업 가장 월급이 그렇게 적은가? 제 월급이 적다기보단 아가씨네 오빠가 시작한 카페가 요새 좀 어려워서요. 옷을 사 입을 정신이 없네요. 야, 윤지수, 너 세연이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세연이 옷이 어디가 어때서?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오빠 네가 돈 잘 못 버니까 괜히 나한테 트집이야. 야, 윤지수. 아, 왜, 뭐? 에휴, 됐다, 됐어. 말을 말자. 말본새 보이시죠? 당시 회사를 그만두고 남편이 차린 카페가 잘 되지 않았거든요. 뻔히 알면서 하는 말인지 정말 모르고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보통 사람 면전에 대고 월급이 짜냐느니 빈티가 난다느니 하는 말을 내뱉진 않잖아요. 신우가 저럴 때마다 남편과 시부모님은 시누이를 혼냈지만 시누이는 한마디도 지지 않고 대들었죠. 결국 남편과 시부모님은 그런 시누이에게 마지못해 져주곤 했고요. 처음엔 저렇게 생각 없이 툭툭 내뱉은 시누이의 말투에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동물이라고 저도 어느덧 그런 시댁의 분위기에 익숙해지더군요. 그냥 시누이가 무슨 말을 하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시간이 흘러 그런 시누이가 결혼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아 남편에게 쫓겨나 저희 집에 엉엉 울며 찾아왔을 때 저는 사실 속으로 별로 놀랍지도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아빠, 정서방이 나 집에서 쫓아냈어. 나랑 이혼하겠대. 시누이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어린애처럼 울며 불며 하소연을 하더군요. 저와 마찬가지로 시부모님과 남편 또한 크게 놀란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2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시누이가 남편과 싸웠다며
시댁에 찾아와 울고불고 했던 일은 일상 다반사였거든요. 물론 자초지종을 들어보면 주로 신우이가 생각 없이 뱉은 말들이나 술버릇들이 주된 원인이었어요. 신우이의 버릇없는 언행들은 술을 마시면 더욱 심해졌거든요. 주사가 고약한 편인데 허구한 날 술을 그렇게 마셔대니 신우이와 심해부의 집엔 바람잘 날이 없었던 거죠. 이혼이라는 말에 화들짝 놀란 시어머니와 다르게 소파에서 TV를 보고 계시던 시아버지는 시큰둥하게 채널을 돌리며 말씀하시더군요. 뭐? 아니, 너 이번에 정서방한테 또 무슨 소리를 한 거야? 술 먹고 물건이라도 부순 거야? 뭘 어쨌길래 이혼 소리까지 나와? 제가 그럴 만한 잘못을 했겠지. 지수 너 언젠간 정서방한테 쫓겨날 줄 알았다. 엄마 아빠 왜 나한테만 그래? 그 사람도 나한테 욕했단 말이야. 그럼 내가 가만히 있어? 아빠가 가서 혼 좀 내줘. 얼른. 네가 욕먹을 짓을 했겠지. 내가 나서서 너네 중재해 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젠 내가 정서방한테 전화하기도 미안하다. 아빠, 씨, 오빠, 그럼 오빠가 그 사람한테 가서 말 좀 해봐. 나 쫓겨났다니까? 나랑 이혼한다고 했다고. 시부모님이 신우이의 편을 들어주지 않자 신우이는 이번엔 제 남편에게 징징대더군요. 매제가 오죽했으면 이혼하자고 했을까? 그러게, 너 평소 그 말버릇 좀 고치라고 했지. 도대체 이번엔 뭘 잘못했길래 그래? 아, 그냥 다른 남자랑 밥 좀 먹고 술 몇 번 먹은 게 단데 그 의처증 걸린 인간이 괜히 지랄이잖아. 뭐? 이놈의 기집애, 너 이제 하다 바람을 폈어? 내 인연을 그냥. 다른 남자와 술까지 먹었다는 말에 무심하게 앉아 계시던 시아버지가 옆에 있던 방석을 신우이에게 집어던졌습니다. 그리곤 벌떡 일어나서 금방이라도 신우이를 잡아 때릴 기세로 달려가셨죠. 신우이는 시어머니 뒤로 도망가서 숨으며 고래고래 악을 써댔고요. 아, 그냥 손만 잡았어. 그리고 정서방이랑 나랑 손도 안 잡은 지도 오래됐는데 좀 외로우면 그럴 수도 있지. 아, 엄마, 아빠 좀 말려봐. 아이고, 지수 아빠. 일단 그 방석 좀 내려놔 봐요.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신우는 시아버지께 방석으로 신나게 두들겨 맞았고, 시어머니는 말리고, 저와 남편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구경만 했죠. 그렇게 신우이는 결혼한 지 2년 만에 이혼을 당하고 다시 시댁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이혼의 아픔과 상처로 인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정도 지나니 언제 그랬냐는 듯 쇼핑을 즐기며 여행을 다니며 자기만의 즐거움을 찾는 게 아니겠어요? 절대로 이혼을 못하겠다며 죽을 것처럼 행동하더니 한 달 만에 제자리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군요. 그 전에 모든 것들이 다 쇼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죠. 하지만 제가 인정하는 건 본인의 일에는 열심히 한다는 거였어요. 이혼하고 3년이 지날 무렵 신우이는 시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병원들이 모여있는 상가 1층에 약국을 열었습니다. 병원은 많은데 약국은 신우이의 약국 하나뿐이라 장사는 제법 되더라고요. 반면 제 남편은 그때 당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카페는 마스크 쓰는 시국을 맞아 더욱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배달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이미 많은 빚이 생겼었죠. 그렇게 남편의 카페는 결국 문을 닫았고 40 중반의 늦은 나이라 제 취업도 어려웠던 남편은 한 푼이라도 발로 뛰며 돈을 벌어보려고 결국 배달기사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엄마, 아빠, 나 재혼할 거야. 가족이 다 모인 저녁 식사 시간에 신우이가 폭탄 발언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시부모님과 저 남편 모두 놀라 입을 떡 벌렸습니다.
침묵을 깬 건 남편의 말이었는데 그 말이 너무 웃겨서 밥풀이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또 병 도졌냐? 어떤 정신 나간 놈이 너랑 또 결혼을 한대? 신우이는 남편을 한번 째려보더니 말을 이어가더군요. 대충 상대방도 재혼이고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더라. 직업은 한의사인데 약국이 있는 상가의 한 병원 원장님이 주선을 해줘서 알게 됐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시부모님과 저희 부부에게 신신당부를 하더군요. 바로 우리를 매수하려고 했습니다. 가족을요. 우리 가족들 모두 절대 내가 왜 이혼했는지 말하면 안 돼? 나도 그냥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고 말해놨단 말이야. 알았지? 다들 입 조심해야 돼. 이 남자는 내 인생의 마지막 남자야. 시부모님은 굉장히 찝찝한 표정이셨지만 고민 끝에 결국 타협하신 것 같더군요. 잘했든 못했든 어찌됐든 귀하게 키운 늦둥이 딸이 좋은 남자 만나 재혼하겠다는데 차마 그걸 나서서 회방을 놓을 수는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그래도 거짓말을 하면 되냐? 그 남자가 불쌍하다고 반대했지만 시부모님의 설득에 마지못해 눈을 감아주기로 했습니다. 방으로 들어와서도 계속해서 걱정을 하긴 했지만요. 그 남자 지수 제 성격은 알고는 결혼한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 속사정을 알면 많이 후회할 텐데 말이야. 그래도 그 남자도 재혼이라는데 신중하게 결정한 거겠지. 결혼에 한 번 실패했는데 설마 재혼할 사람 성격도 제대로 모르고 다시 결혼하겠어? 당신 동생 그래도 능력은 출중하잖아. 에이, 나도 모르겠다. 제발 이번엔 사고 안 치고 잘 살았으면 좋겠네. 어머님 아버님 걱정 끼쳐드리지 않게 말이야. 저 또한 남편의 걱정을 덜어주려 저렇게 말은 했지만 이렇게 신우의 실체를 숨겨야 되는 건지 염려되기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상견례 날이 돌아왔죠. 안녕하세요. 지수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돈, 사돈이라고 불러도 되지요? 양가 아버님들이 먼저 반갑게 인사를 하시곤 뒤이어 어머님들도 서로 인사하며 말씀을 나누시더군요. 신우의 시부모님이 될 분들의 인상이 참 좋더라고요. 의사 집안이라더니 아버님께선 점잖으면서도 호탕한 성격이신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될 분도 차분하고 우아하셨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신우이의 재혼 상대인 남자도 호남형이었고 성격 또한 반듯해 보였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속으로 생각했죠. 저런 집안에서 어쩌다 우리 신우이를. 신우이가 남자 집안에 얼마나 내숭을 떨고 가식을 떨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돈 어른이 되실 분들은 신우이를 무척 예뻐하시는 것 같았어요. 양가 아버님들이 서로 약주를 나누시는 동안 어머님들은 서로의 자식들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죠. 신우이는 그 앞에서 수줍은 듯이 내숭을 떨고 있었고요. 이렇게 똑똑하고 예쁜 따님을 두셔서 참으로 좋으시겠어요, 사부인. 아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돈이야말로 아드님을 저렇게 훤칠하게 키우셨으니 걱정이 없으시겠어요. 상영군이 참 바르게 자랐더군요. 지수에 비하면 우리 상현이가 한참 부족하죠. 어쩜 이렇게 따님을 똑부러지고 예의 바르게 키우셨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에게만 긴장감 넘치던 상견례가 끝났고 신우이는 남자와 남자 부모님들과 함께 그 댁으로 가서 다과를 하고 오겠다며 그들과 함께 차를 타고 돌아갔습니다. 시부모님은 진이 다 빠지셨는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두 분 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저와 남편 또한 옆자리에 함께 널브러졌죠. 사돈 되실 분들이 참 좋으시네. 그러게요. 우리 지수가 이번 결혼 생활은 좀 잘해야 될 텐데 걱정이에요. 엄마, 지수개 손으로 입 가리고 호호 하는 거 보셨어요? 예, 너 괜한 말 마라.
지수도 한번 그렇게 이혼해봤으니 이젠 정신 차렸겠지. 말이 씨가 된다고 괜히 네 여동생 앞날에 초칠만 하지 마라. 종호 제 말이 틀린 것도 아니구만 뭐. 이번엔 제발 무사히 결혼해서 또 집에 울며 불며 찾아오는 일만 없게. 당신 나가는 교회에 가서 기도라도 해요. 저도 같이 어머님이랑 나가서 기도할게요, 아버님. 무슨 시트콤에서 나오는 집안 같죠? 하지만 저희 가족은 정말 진심으로 한 말들이었어요. 저도 시누이가 예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이번엔 어머니 말씀대로 정말 시누이가 정신을 차렸기를, 그리고 앞으로의 결혼 생활을 무탈하게 해내기를 저도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그래서 제발 이 집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기도 했고요. 다행히 시누이는 재혼할 남자와 무척 사이좋게 지내는 듯 했고, 그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그들은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양쪽 모두 재혼인지라 가까운 친인척과 지인들만 불러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죠. 사실 원래는 그마저도 하지 않고 친지들을 불러 식사를 대접하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했었는데, 시누이가 자기는 죽어도 웨딩드레스를 또 입어야겠다며 결사반대를 해서 진행한 거였어요. 결혼식이 끝난 당일 시누이와 이제 시매부가 된 그 남자, 그리고 저희 가족은 모두 저희 집에 모였습니다. 시매부의 한의원 진료 일정을 제때 맞추지 못해 신혼여행은 당분간 뒤로 미루기로 했었거든요. 저희 집에서 결혼식 당일은 하루 자고 다음날 시누이의 새 시댁에 인사를 간다고 해 저희 집에서 먼저 술잔치가 벌어진 거죠. 김서방, 우리 가족이 되어주어 고맙네. 아닙니다, 장인어른. 이렇게 예쁜 따님을 제게 보내주셔서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감사하긴, 자네와 지수 둘만 무탈하고 행복하게 살아주면 우린 더 바랄 게 없어. 부디 싸우지 말고 싸워도 서로 이해해주며 살게. 우리 지수 잘 부탁하네. 시아버지와 시매부 그리고 남편은 서로 술을 주거니 받거니 하며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눴고, 저와 시어머니 또한 분주하게 주방을 드나들며 음식을 날랐죠. 그렇게 분위기는 무르익었고 사온 술들도 점점 바닥을 보였습니다. 조금의 불안 요소가 있었다면 시누이였죠. 결혼식이 끝나서 긴장이 풀린 건지, 그동안 참아왔던 술을 오랜만에 마셔서 그런 건지 얼굴이 시뻘개진 채 얼큰하게 취했더군요. 시누이의 술버릇을 아는지라 저는 시누이가 시매부 앞에서 실수를 할까 염려되어 여자끼리 잠깐 수다나 떨자며 찬물을 가지고 시누이를 저희 방으로 불렀습니다. 시누이는 위태롭게 휘청대며 제 뒤를 따라오더군요. 그렇게 방문을 닫자마자 저를 바라보는 시누이의 눈빛은 돌연 사납게 변했습니다. 어쩜 저렇게 사람이 180도 돌변하는지 참으로 사람이 무섭다고 느껴질 정도였죠. 그리고 시누이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정말이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동안 그래도 시누이의 가시돋친 말들엔 내성이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엔 달랐어요. 그만큼 시누이가 한 말들은 정말 제가 여태 살면서 들어본 말들 중 가장 못된 말이었거든요. 새언니, 아까 축의금 셀 때 봤어요. 꼴랑 20만 원 하셨더라고요. 진짜 시댁에 말하기도 창피해서 그걸 누구 코에 붙여요? 그지같이. 저희 부부요. 남편 카페가 망하고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그래도 빚이 한두 푼이 아니었던지라 당시에 자금 사정이 여전히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시누이 처음 결혼할 때 500만 원이나 해준 터라 이번엔 우리 사정을 이해해 주겠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렇게 얘기를 하다니요. 저는 발끈해서 시누이에게 화를 냈습니다. 아니 아가씨 처음 결혼할 때 우리가 500 해준 건 기억 못해요? 지금 우리 사정이 어려워서 그때만큼은 못 해줬지만 그래도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요? 거지 같다뇨. 해도 될 말이 있고 안 될 말이 있죠. 그동안은 그래도 봐줄만 해서 참고 넘겼는데 이번엔 안 되겠네요. 얼른 사과 못해요?
그러자 신우이의 언성 또한 높아지더군요. 술에 취해 충혈된 눈을 어찌나 부라리던지 마치 눈이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아, 가뜩이나 집안도 기울어서 내가 지고 들어가는데 쪽팔리게 20만 원이 뭐예요? 그깟 푼돈 다시 가지고 가서 새언니 국밥이나 쳐드세요. 새언니 국밥에 소주 처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가성비 좋다고. 그놈의 궁상궁상. 돈을 못 벌면 마음 씀씀이라도 크게 쓰던가. 저는 신우의 황당한 발언에 폭발하고 말았어요. 예, 아나, 이게 꼬박꼬박 아가씨 아가씨 불러주니까 이제 하늘 무서운지 모르고 기어오르네. 나이도 어린 게 지금 어디서 배운 개뼈딱이야? 혼 좀 나고 싶어? 뭐? 이게? 지금 이게라고 했어요? 그래, 족보 꼬여보자. 계급장 띄고 한판 붙어보잔 말이야. 능력도 안 되고 얼굴도 안 되고 불쌍해서 언니 언니하고 불러줬더니 지 주제를 몰라요. 저는 신우의 말에 눈이 뒤집혀 쓴맛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저희 목소리가 너무 컸던지 시어머니가 방문을 벌컥 열고 놀란 눈으로 소리치더군요. 이게 다 무슨 소리니? 거실까지 다 들린다. 지수 너 새언니한테 뭐 하는 짓이야? 시어머니 뒤엔 경악한 표정의 시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놀란 눈의 심해부까지 모두 서 있었어요. 여보, 지금 무슨 상황인가요? 아무리 술에 취했어도 기본 예의는 지켜야지. 새언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니? 나 지금 너무 당황스럽다. 심해부는 놀라서 말까지 더듬으며 신우이에게 묻더군요. 하지만 이미 신우이는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의 만류에도 신우이는 악에 받쳐 제게 소리를 질러댔죠. 아, 또 다들 나한테만 난리야. 그럼 20만 원을 누구 코에 붙여? 재혼이라서 조금 줬다고? 저렇게 심보를 고약하게 쓰니까 들어설 애도 안 생기지. 신우이의 그 말에 방 안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분이 안 풀려 짐승처럼 그르렁거리는 신우이를 제외하고는요. 아이에 대한 말은 누구보다 오랜 시간 간절하게 아이를 바랬던 저희 부부 앞에서 암묵적인 금기어였거든요. 신우의 악담을 들으니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상처가 되는 말을 제게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주사라고 할지라도 평소에 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 술김에 본심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눈물을 흘리는 저를 제외하곤 다들 말문이 막힌 가운데 침묵을 깬 건 다름 아닌 심애부였습니다. 심애부는 가늘게 떨리곤 있지만 아주 싸늘한 목소리로 신우이를 향해 말했어요. 너 지수 너 원래 이런 여자였어? 그동안 나랑 우리 부모님 앞에선 전부 가식이었던 거야? 어떻게 말을 그렇게 끔찍하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사람들 살리는 약살한 여자가. 내가 뭐? 상현 씨 당신도 저 혼자 아주 신사납시였지. 너만 반듯하고 점잖어? 평소에도 맨날 그놈의 입 바른 말 얼마나 재수없었는지 모르지? 집 좀 산다고 한의사라고 좀 떠받들어줬더니 진짜 지만 잘난 줄 알아. 윤지수 너 그만 못해? 시아버지의 호통에도 술에 취한 신우이는 기어이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더군요. 난생 처음 본 신우이의 기가 막힌 모습을 심해부는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렇게 가만히 서 있기를 잠시 심해부는 몸을 휙 돌려 그대로 저희 집을 나가버렸죠. 시어머니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고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며 저를 꼭 안아주더군요. 시어머니 또한 제 등을 계속해서 토닥여 주셨습니다. 울지마 여보, 울지마. 지수쟤 이번엔 내가 가만히 안 둘게. 그래 아가 울지 말거라. 우리가 우리가 정말 지수쟤를 잘못 키웠어. 반면 신우이는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벌인지도 모른 채 계속 씩씩댔습니다. 시아버지는 퍼뜩 정신이 돌아오셨는지 방 안에 있던 파리채를 낚아채
신우이에게 사정없이 휘두르시더군요. 아, 아우, 아우, 아프다고. 아빠, 왜 때려? 이 정신 나간 것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면 다 말인 줄 알아? 내가 널 안 때리고 키웠더니 네가 이 지경으로 자란 거야. 다 내 탓이다. 내 탓이야. 저 평생 안 맞은 매 오늘 좀 맞자. 이 인간만도 못한 기집애야. 엄마, 아빠 좀 말려봐. 아! 신우이는 행거에 걸려있는 옷들 아래로 허겁지겁 기어가 숨더군요. 시아버지는 기어코 그 속까지 팔을 뻗어 옷걸이를 내리치셨습니다. 신우이가 아무리 엄마하고 소리질러도 이번엔 시어머니조차 시아버지를 말리시지 못하더군요. 아니, 말리지 않았다는 게 더 맞겠네요. 신우이의 천인 공노할 발언에 시어머니 또한 큰 충격을 받으셨는지 저를 달래시는 와중에도 계속 중얼거리셨거든요. 아이고, 아이고야, 아이고 머리야. 신우이는 계속해서 소리 지르고 울고 매질을 하다 지친 시아버지는 파리채를 바닥에 휙 던지시고는 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나가버리시고 저는 눈물이 멈추질 않고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아이고를 중얼거리시고 남편은 또 저를 달래고 아주 개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에게 잊지 못할 밤이 어찌저찌 지나갔어요. 우리 5 중 잠에 든 건 울다가 지쳐 행거 밑에서 잠이 든 술에 취한 시누이 1명 뿐이었습니다. 꼴에 결혼식을 치른 날이라 피곤했던 건지 아주 코를 드르렁대면서 잘도 자더군요. 집안을 이 지경을 만들어 놓고요. 다음 날 시아버지는 시누이의 뒷덜미를 우악스럽게 붙잡고 제 앞에 무릎 꿇리셨습니다. 술이 덜게 비몽사몽한지 시누이는 영문도 모른 채 끌려왔죠. 뭐야, 아빠. 아침부터 왜 그래? 숙취가 몰려오는지 시누이는 머리를 감싸며 시아버지에게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그래? 너 어제 일 기억 안 나? 당장 네 새언니한테 싹싹 빌어. 무릎 제대로 꿇고. 뭐? 내가 새언니한테 왜 무릎을... 아! 시누이는 그제야 전날 밤 자신이 한 일들이 기억났는지 숨을 헉하고 들이키더군요. 사과를 당장 받아줄 마음은 없었지만 저는 그래도 시누이가 자신이 술에 취해 제게 한 말들에 대해 사과하는 신용이라도 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누이는 생각보다 더 뻔뻔하고 못돼 먹은 사람이더군요.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다 맞는 말이잖아. 내 말이 틀려요, 새언니? 오히려 더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제게 따지더군요. 사람이 너무 어이가 없으면 웃음이 나오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 저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하하고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시누이의 행동을 보더니 시누이의 방에서 가방 하나를 가지고 나와 현관문 밖으로 던져버리셨어요. 아빠, 저거 뭐야? 뭐긴 뭐야, 네 옷들이지. 너 새로 얻은 신혼집으로 가서 김서방한테 싹싹 빌든 쫓겨나도 어디 쪽방이라도 구해서 들어가든지 알아서 하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이 버르장머리 없는 기집애 같으니라고. 당분간 이 집에 기어들어올 생각하지도 말어. 알았어? 그리고는 뻥진 채로 바닥에 앉아있는 신우이의 뒷덜미를 다시 잡아채 좀 전의 가방처럼 현관문 밖으로 내동댕이 치셨죠. 현관에 놓인 신우이의 운동화 한 켤레와 함께요. 그리고 곧바로 현관문을 쾅 하고 닫아버리셨습니다. 신우이가 도어락을 열고 들어오지 못하게 보조 잠금 장치로 한 번 더 문을 잠그기까지 하셨죠. 신우이는 미친 듯이 문을 두드려댔습니다. 아빠 잘못했어요. 일단 문 좀 열어줘요. 핸드폰도 없이 쫓아내면 어떡해. 남편은 신우의 핸드폰을 들고 터벅터벅 현관으로 걸어가더니 현관문을 아주 빼꼼 열고는 핸드폰을 신우이에게 툭 던졌습니다. 신우이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문 틈새로 재빠르게 파고들려고 하더군요.
남편은 그런 시누이를 손으로 밀어버리고는 재빨리 문을 다시 닫아버렸습니다. 다시 현관문을 잠근 남편은 문 밖의 시누이를 향해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죠. 너, 네 새언니한테 무릎 꿇고 싹싹 빌기 전에 내 눈앞에 뛰지 마. 알았어? 천하의 몹쓸 기집애. 전날 제게 한 폭언 때문에 남편도 단단히 시누이에게 화가 난 것 같았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시아버지 핸드폰으로 심해부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심해부와 통화를 할수록 시아버지의 표정은 어두워지셨죠. 그렇게 오랜 시간 통화를 하고 끊은 시아버지는 한숨을 푹 쉬시더군요. 왜? 김서방이 뭐래요? 여보, 지수는 신혼집에 있대요? 화해는 잘 했대요? 당신 이제 김서방이라고 부르지 마.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수랑 갈라서겠대. 자기는 우리 집에서 나간 후 곧바로 부모님 집으로 가서 지내고 있다더군. 지금 지수가 신혼집에 혼자 가 있대.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했고 집도 자기 집이니까 지수 집만 빼서 나가면 된다고. 지수를 빨리 데려가라네. 제 발로 나가든 우리가 데리고 가든 나가지 않으면 주거 침입죄로 신고하겠다고. 그리고 사기 결혼이라고. 모든 거 다 속고 결혼했다면서 말이야. 네? 사기 결혼이요? 시아버지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심해부가, 아니 잠시 심해부였던 그 남자가 한 말들을 전하셨어요. 그 남자가 시아버지에게 한 말들은 가히 기함을 토할 내용들이었죠. 그 남자도 알고 보니 참 냉정하고 무서운 사람이더군요. 일주일 전 신우이의 본 모습을 보고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는지 글쎄 그 짧은 사이에 사람을 써서 신우이의 뒷조사를 철저히 했던 게 아니겠어요? 우선 신우이의 전 이혼 사유가 성격 차이가 아닌 신우이의 바람이었다는 게 그 남자가 사기 결혼이라고 주장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바람으로 이혼당한 이 신우이가 정신을 못 차리고 그 시매부를 만나는 와중에도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며 결혼하기 전 양다리를 걸쳤더라고요. 그러다 남자 만나는 것도 질렸는지 마지막으로 시매부를 그 중에서 선택해서 결혼을 했던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같은 가족의 일원이지만 같은 여자로서 창피하고 내가 다 도망가고 싶은 순간이었어요. 신우이는 처음엔 발뺌을 하다가 남자가 조사한 증거를 들이미니까 그제야 잠깐 만나서 즐기기만 했다며 실토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이전처럼 그냥 술만 몇 번 마셨을 뿐 바람은 절대 아니라고 우겼답니다. 아이고, 이 화상을 어쩌면 좋을지. 게다가 술만 먹으면 개가 되는 주사도 두 눈으로 목격을 했고 자신은 인성이 덜 된 사람과는 정이 떨어져서 절대 못 산다고 했답니다. 게다가 시아버지에게 전화하기 전 그 남자는 이미 신우이와 통화하며 한바탕 한 모양이더군요.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어, 내가. 지수 걔가 어쩌다가 그렇게 못되게 자랐노. 아휴, 내가 죄인이지. 자식 잘못 키운 내가. 어머님, 그러지 마세요. 저는 자신의 가슴을 내리치는 시어머니의 손을 감싸쥐고 꼭 안아드렸습니다. 저와 남편에겐 정말 좋은 분들인데 어쩌다 저런 망나니 같은 시누이가 그 사이에서 나온 걸까요?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아버지는 시누이의 신혼집으로 가서 시누이를 도로 끌고 오셨습니다. 시누이는 그 집에서도 안 나온다고 발악을 했던 것 같더군요. 잔뜩 심통난 표정으로 자신의 짐을 싸들고 집에 들어오더군요. 그리고 저를 보자마자 눈을 뒤집어 까고 달려들었습니다. 야,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 처음부터 거지같이 푼돈만 축의금으로 안 넣었어도, 아니, 일주일 전에 네가 내 화만 더 안 돋웠어도 이 지경까지는 안 됐다고.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오늘 아주 너 죽고 나 죽자. 신우이가 제 머리채를 휘어잡으려던 찰나였어요. 정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와 시어머니, 시아버지 세 사람의 입이 아주 떡 벌어졌죠. 시누이를 제지한 사람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었거든요. 짝! 아! 바로 맨날 입으로만 시누이를 구박할 뿐 그렇게 착하고 개미 한 마리 죽일 줄 몰랐던 제 남편이 시누이의 뺨을 후려친 거예요. 이 싸가지 없는 년이 어디다 손을 올려 감히? 남편은 시누이의 뺨을 때리고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난생 처음 남편에게 맞은 시누이 또한 어지간히 충격을 받았는지 두 손으로 뺨을 감싸쥔 채 놀란 눈으로 남편을 올려다봤어요. 시누이의 두 눈엔 눈물이 그렁그렁했죠. 오빠, 지금, 지금 나 때린 거야? 나 때린 거냐고. 저번에 아빠도 그렇고 왜 다 나만 가지고 그래? 왜 때려, 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도 밖에 나가면 어른 대우받고 사는 사람인데 내 나이가 39인데 곧 40인데 왜 때리냐고. 가족이면 이해해주고 감싸줘야지. 다 전현 때문인데 전현만 아니었어도 다 왜 제 편만 들어 왜? 내가 엄마 아빠 딸이고 오빠 동생인데. 신우는 마치 5살 어린애처럼 떼를 쓰며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그냥 이젠 더 이상 화도 안 나더군요. 그저 시누이가 너무 한심했어요. 본인 말대로 39이나 먹었고 내년이면 40인데 어쩜 저렇게 어린애 같고 철이 없는지. 시부모님은 그런 시누이를 보며 한숨만 푹푹 쉬셨고 남편은 그런 시누이를 한심하게 쳐다봤습니다. 시누이는 그렇게 지치지도 않고 하루 반나절을 악을 쓰며 내리 울었어요. 다른 한편으론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죠. 그렇게 시누이와 잠시 저의 심해부가 되었던 그 남자는 일주일 만에 갈라서게 됐습니다. 요즘 포털 사이트나 커뮤니티를 보면 결혼식 하자마자 신혼여행 갔다 싸워서 이혼하는 사람들, 결혼식 당일 이혼하는 사람들도 듣곤 했는데 내 주위에서 그것도 남편 여동생이라는 사람이 결혼 일주일 만에 이렇게 파토가 날진 몰랐네요. 이후 딸 자식을 잘못 키웠다고 자책하신 시부모님의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시아버지의 말씀이 참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쥐구멍에 전세라도 들어갈 수 있다면 내 1억이라도 낼 수 있을 것 같다. 그 말을 들은 저와 시어머니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말씀이야 저렇게 하시지만 정말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딸이 그것도 딸 자신의 잘못으로 2번이나 결혼에 실패를 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저희 시부모님 정말 참 좋은 분들이시거든요. 그런 분들이니 딸을 그렇게 키운 당신 스스로들을 더 자책하셨겠죠. 가족들 마음고생은 고생대로 시켜놓고 시누이는 우리 중 누구보다 제일 먼저 기운을 차렸습니다. 기운을 차렸다기보단 자신은 별로 잘못한 게 없다고 뻔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껏 자신에게 생긴 일들은 그냥 재수가 없어서 걸린 것들이라고요. 이래서 한의사들은 의사 취급도 안 해주는 거야. 차라리 잘 됐어. 나 정도의 스펙이나 미모면 그 이상의 좋은 직군도 만날 수 있는데 뭘. 난 지금처럼 당당하게 내 인생 살 거야. 참 대단했습니다. 시댁을 초토화 만들어 놓고 한다는 얘기가 자기 합리화 아니겠어요? 정말 내 여동생이었다면 무인도로 끌고 가 참교육 한번 제대로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 걱정은 현실이 되었어요. 시누이와 그 남자를 주선해준 상가 병원의 원장 기억하시죠? 평소 시누이에게 그렇게 친절하던 사람이 신우가 그 남자와 갈라선 뒤로 마주쳐도 아는 척도 안 했다더군요. 그 이유는 병원에 다녀간 사람들이 신우의 약국에 대한 불만을 그 병원 간호사들에게 토로한 겁니다. 신우이가 손님들한테 그렇게 불친절했다네요. 그냥 불친절만 했으면 모를까.
글쎄 병원의 처방전과는 다르게 귀찮다는 이유로 식전 식후 약을 하나로 합쳐서 제주에 담아줬답니다. 손님들 몇몇이 컴플레인을 거자 그제야 그 사람들의 약만 못 이긴 척 다시 남아서 담아줬대요. 그것도 대놓고 투덜대면서요. 그리고 귀찮다는 이유로 복약 지도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손님들이 병원에 다시 가 복용법을 물어보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우의 약국이 잘 되었던 건 그 병원들 근처의 약국이 신우의 약국 하나밖에 없어서였던 거죠. 원래대로였으면 병원 원장들도 신우에게 웃으며 주의를 줬었겠지만 그 남자에게 신우의 실체를 들은 병원장이 주위 병원들에게 신우에 대한 소문을 쫙 낸 모양이더군요. 병원들도 자신들의 영업장 아래 하나 있는 약국 주인이 손님들에게 그런 태도인 사람인 게 당연히 달갑지 않겠죠. 자신들의 운영에 해가 되면 됐지 절대 득이 되진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병원들이 저들끼리 단합해 신우이가 제대로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정황들을 모아 신고를 해버린 겁니다. 처음엔 소에게 과태료를 냈을 뿐이지만 신고는 계속해서 이어졌죠. 결국 신우이는 영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어요. 그 사이 이미 온 동네에 소문이 나서 노른자 땅에 약국을 개원하려고 약사들이 여기저기서 상가를 보러 다녔다고 했습니다. 의사들은 결국 약사 지인들을 물색해 상가의 빈자리에 약국 개국을 하도록 손을 썼죠. 결국 신우이는 무너져 갔습니다. 당연하죠. 병원에서 미운 털 박혔으니 그 병원에서 신우이 약국을 가라고 하겠어요? 아니면 친절한 약국에 가라고 하겠어요? 모든 손님을 뺏긴 신우이는 결국 그 건물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약국에 투자한 자신의 돈을 다시 내놓으라고 통보를 했죠. 약국도 망했는데 아빠까지 왜 그래 진짜. 딸 죽는 거 보고 싶어서 그래? 내가 생각하기에 지수 넌 인생을 너무 쉽게만 산 것 같다. 내가 널 그렇게 키웠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제라도 너 알아서 살아봐라. 집에서 안 내쫓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줄 알아. 싫으면 이 집에서도 나가든가. 예전 같았으면 신우이의 투정에 못 이긴 척 져주셨을 시부모님이지만 그 사건 이후 시부모님 또한 달라지셨어요. 신우이를 이대로 내버려뒀다간 자신들의 사후에도 편히 눈을 감지 못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죠. 어떻게든 우리가 죽기 전에 지수제 사람은 만들어 놔야지. 못 놔도 내 자식인 걸 어쩌겠니? 나중에 저에게만 살며시 한숨 섞인 말투로 시어머니께서 해주신 말입니다. 저는 그저 시어머니의 등을 토닥여 드렸죠. 싫으면 집을 나가라는 시아버지 엄포에 신우이는 결국 시아버지의 돈을 돌려드리곤 경기도 변두리 약국에 다시 폐의 약사로 취업을 했습니다. 집은 서울 한복판인데요. 왜 거기까지 갔냐고요? 약사협회에서도 신우이에 대한 소문이 쫙 퍼져 신우이를 채용하려는 약국이 별로 없었거든요. 괴팍한 성격에 손님에게 불친절하다고까지 소문이 난 신우이를 약국들이 돈을 주며 채용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건 당연한 수순이었으니까요. 신우이는 여태껏 투덜대면서도 하루에 왕복 3시간씩 꾸준히 출퇴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금방 그만둘 줄 알았는데 신우이도 조금은 정신을 차린 걸까요? 지켜봐야 알겠지만 아직까진 잘 모르겠네요. 신우이와 헤어진 그 남자는 최근 유명한 연예인이 그 남자의 한의원에 다녀간 후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손님들이 하도 몰려 옆 건물로 병원 확장도 하고 페이 닥터도 한 명 더 고용했다고 해요. 게다가 나이에 비해 동안인 외모에 재력까지 있으니 선을 보려는 여자가 줄을 섰다고 그러더군요. 물론 그 소식을 배합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 왜? 나랑 헤어지고 다들 잘 되고 잘 사는 거야? 짜증나. 더러운 세상. 다 싫어. 다들 꼴도 보기 싫단 말이야. 신우이는 그 남자가 웃으며 TV에 나오는 모습을 보더니 냉장고에 있는 소주를 나발불며
밤새 후회하며 자책하며 울더군요. 그 모습이 얼마나 시원하던지 인과응보, 자업자득이 생각나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그 남자와 갈라선 지 6개월 뒤 저희 집에 굉장히 웃긴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신우이가 다시 결혼을 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번엔 어디서 꼬셨는지 상대가 페이닥터인 내과 의사라더군요. 남편과 저는 그저 기가 차 헛웃음을 지었죠. 그런데 시부모님의 반응이 정말 너무나도 웃겼어요. 야야, 이 엄만 이제 네가 결혼의 결자만 꺼내도 무섭다. 너 혼자 북치든 장구치든 알아서 해. 결혼? 하려면 해라. 대신 우린 더 이상 너한테 지원 못 해준다. 너도 양심이 있으면 해달라고 못하겠지? 행여 결혼식 한다는 소린 더더욱 못하겠고. 근데 그놈은 의사식이나 된 놈이 얼마나 모자라길래 너랑 결혼을 한다냐? 너 세 번째인 건 알아? 엄마, 아빠. 자신이 결혼을 한다는 말에도 비아냥대는 시부모님의 반응을 보고 시누이는 성질을 냈죠. 하지만 시부모님은 됐다, 밥이나 먹어라 하시며 그런 시누이를 무시하셨습니다. 거기에 남편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너 또 결혼하면 우리 축의금 5만 원이면 되냐? 야, 양심 있으면 축의금 받지 말고 너 혼자 조용히 가서 하고 와라. 이제 네 들러리 서주는 것도 지겹다. 또 언제 바뀔지 모르는데 우리가 뭐하러 생고생하니? 에휴, 저것도 꼴의 동생이라고. 정말 웃음 참느라 혼났습니다. 저도 이번 상견례 땐 국밥 어떠냐고 시누이를 놀리고 싶었는데 시누이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한 것이 한마디 더 붙였다간 식탁을 뒤집어 엎을 것 같아 애써 삼켰죠. 그리고 역시나가 역시나였습니다. 결혼한다고 했던 여자가 한 달도 안 돼서 헤어졌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같은 여자로서 한마디 했네요. 아가씨, 이제 정신 차리세요. 언제까지 남자 꽁무니만 줄줄 따라다닐 거예요?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했어요. 아가씨는 그놈의 주둥이가 문제라고요. 어딜 가서든 경솔하면 안 되고 말 언행을 조심조심 해야 되는데 아가씨는 막가파식으로 말을 짓거리잖아요. 제발 정신 좀 차려요. 그 나이 먹도록 가족들 속썩이고 어리광 부리고 술주정까지 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정말 내 동생이었으면 그 주둥아리 확 꿰매버렸을 거예요. 알겠어요? 새언니, 언니까지 왜 이래요? 새언니까지 그러면 저 더 이상 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동생처럼 이쁘게 봐주면 안 돼요? 그럼 진짜 동생처럼 행동해 줄까요? 알았어요. 앞으로 기대하세요. 전 이때부터 진짜 언니가 되어주기로 했답니다. 신우의 행동 하나하나 귀찮을 정도로 잔소리를 해대고 있어요. 아가씨, 아가씨가 먹은 밥그릇 직접 설거지하세요. 아가씨, 세탁기 좀 돌리고 청소기로 집안 청소 좀 해요. 아가씨, 일주일에 한 번만 술 먹으라고 했죠? 한 번만 더 어기면 회초리 듭니다. 아가씨, 부모님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예요? 이제부터 존댓말 좀 쓰세요. 요자를 붙이라고요. 안 붙이면 귀신처럼 따라다녀서 괴롭힐 거예요? 이렇게 저는 하나하나 신우이의 인성을 고치려고 노력 중이랍니다. 그 모습을 보는 시댁 식구들은 얼마나 재밌어 하는지 몰라요.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리 시댁의 화합을 위해서는 저라도 이렇게 행동하기로 했으니 부디 신우이가 빨리 개과천선하길 바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부부에게 드디어 기쁜 소식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시도했던 시험관 시술에서 드디어 임신에 성공을 했거든요. 제 나이가 이제 41라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 테스트기에서 두 줄이 떴을 때 정말 남편과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병원에선 아직 초기라 안심하긴 이르다고 했기에 저는 남편과 상의 끝에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꼼짝도 않고 쉬고 있는 중입니다. 어렵게 찾아온 아이가
혹시라도 잘못될까 봐서요. 제가 고령의 산모이기도 하고 엄청 노산이라 안전기에 접어들기까지는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의 당부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남편 또한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으로서 책임을 위해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남편에게 항상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네요. 저도 옆에서 한 가정의 아내로서 자리 지키며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껏 유튜브에서 남의 사연만 듣다 직접 제 사연을 써보니 생각보다 너무 어렵더군요. 그래서 일일이 신경 써주시고 공감하면서 들어주신 사연투브 작가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네요.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 가정의 평화가 깃들길 바라며 좋은 세상이 올 때까지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